롯데그룹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 내용을 보면은 부채가 39조고 당기순이익 예상되는 게 1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다. 인수를 너무 무리하게 했던 것들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다. 감원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만 봐도 조잡하다. 위기다라고 하면 좀 디테일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얘기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열식으로 하면서 위기 아니야? 이런 얘기라서 이것만 보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 그 정도 그룹이 자빠지게 되면 제2의 IMF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니까 흉흉했었기도 했었고 코스피 분위기도 안 좋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도는 게 아닌가. 찌라시 때문에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수상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찌라시는 가짜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룹사들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날 가능성까지는 아니다. 과거에 롯데는요 IMF가 와도 현금이 넘쳐나는 그룹이었었어요. 이랬던 그룹이 이런 루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심가는 거 하나는 뭐냐면 매년 롯데 찌라시가 나옵니다. 21년, 22년, 23년 22년도 10월이 제일 심했었죠. 롯데건설 부채가 문제가 될 거다. 건설 PF 문제다 막 이러면서 시장에 공포를 줬는데 벌써 2년이 지났고 PF 쪽 문제가 진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F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건설업체들이 계속 도산하고 있고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고요. 최근 롯데건설이 PF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롯데건설 구조조정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대전의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이 후순위 대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해요. 전주 대한방직 부지라고 알짜라 불렸던 그 부지도 1000억 원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면서까지 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알짜인 자리들은 살리고 지방은 과감하게 버려가면서 PF 보증액을 줄여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PF 보증이 4조 3천억이고 브릿지론이 2조 6천억, 본 PF가 1조 7천억인 상태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서 부채 부담을 덜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죠. 부채를 줄이는 이유는 그룹의 신용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올해 상반기에 줄 하락을 했어요. 롯데그룹 전체 차입금이 39조 원이고 올해 예상순이익이 1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높고 돈을 버는 능력이 약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들이 부채를 보증해주거나 추가 지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부채를 떨궈내서 스스로 부채 비율을 낮춰나가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은 아닐까. 재무제표를 한번 봤었어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봐도 당장 돈을 까먹는 상황도 아니고 현금도 소진은 했지만 당장 위기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룹 차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롯데그룹 전체가 지금 회사채 만기가 굉장히 짧아요. 단기채가 많다는 건 뭐냐면 급하게 돈을 빌렸다라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상반기 계열사들 신용등급이 내려갔고요. 더 비싼 이자를 내서 만기를 연장해야 된다는 소리기도 하고 돈을 버는 능력이 떨어지면 만기를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장을 안 해주니까 돈을 갚으란 얘기인 거죠. 일부는 갚고 일부는 연장을 하는데 더 비싼 이자로 연장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조금 독특하거든요. 일본의 광윤사랑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호텔 롯데가 다시 롯데 지주를 지배합니다. 롯데 지주가 진짜 지주사가 아니라 증손자뻘이죠. 한국에서 진짜 지주사는 호텔 롯데예요. 호텔 롯데가 보유한 계열사랑 롯데 지주가 보유한 계열사가 서로 다른데 요새 부채 부담이 심했던 것들이 다 롯데 지주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인 음료랑 제과산업이 롯데 지주 산하에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롯데 지주가 가장 약한 연결고리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위에 있는 회사가 롯데 지주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롯데 지주가 그동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돈을 오히려 위로 올려주는 구조였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롯데 지주가 위기가 오면은 도와줄 곳이 별로 없다. 이게 가장 외로운 점이 될 겁니다. 가장 알짜 기업들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사모펀드가 시총 2조 3천억짜리 롯데 지주 경영권을 공격한다면은 롯데 알짜 계열사들이 줄줄이 넘어가겠죠. 그래서인지 롯데 일가가 40.5%, 자사주를 32.5%를 가지고 있어요. 경영권을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을 방법이 없죠. 하지만 부채 연장이 안 된다던가 추가 대출이 안 되면은 롯데 지주는 결국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철옹성 같은 지분 구조가 와해될 수 있죠. 여기서 시작된 몇 가지 수상한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던 곳은 도박사들이랑 주식시장이었었는데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돈을 보면은 롯데그룹들 주가가 이상한 흐름을 보여줘요. 그룹 계열사들 전체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비중도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위기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롯데 지주가 매년 1,500원씩 배당을 해주는 고배당주입니다. 수익률이 6.8%예요. 내년부터는 이익도 늘어나는 알짜 주식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상황에서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롯데지주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범인이 있죠.
롯데케미칼입니다. 건설만큼 상태가 안 좋아요. 손실은 커지고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의 주력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 주가는 2017년에 45만원을 찍고 현재 7만원인데요. 외국인들 지분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파는 이유가 있죠. 롯데케미칼은 한때 그룹의 현금 주머니였었어요. 영업이익이 연 1조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무 상황이 안 좋죠. 현금성 자산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단기 차입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데 이게 뒤집어지면은 돈을 갚을 능력에 위기가 왔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3분기에 영업손실이 4천억이고요. 1년에 이자 비용이 또 4천억이에요. 이 속도라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문제는 중국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석유화학 사업은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중동에서 대규모로 기초화학 공장을 많이 지었거든요. 물량 공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수요는 침체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보다 공급은 크게 늘고 기술 격차는 없고 중국은 헐값에 팔고 있고 기초화학의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이 아니라 기초화학에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구조다. 현재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시간의 문제지 롯데케미칼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기초화학 회사를 인수할 만한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기로 하고 여수 공장을 매각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살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불황에서 중국은 세계 생산량 44%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롯데케미칼이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이 상황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차입금을 많이 썼었거든요. 22년 10월에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했습니다. 무리한 인수였죠. 1조 7천억의 차입금이랑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2조 7천억의 인수를 했는데 지금 지분 가치가 6,800억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IRA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전기차 사업이 패키지에 걸렸었는데 여기서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15년에는 롯데케미칼이 3조를 들여서 삼성 정밀화학이라던가 삼성 BP화학, 삼성 SDI의 케미칼 사업부를 다 인수를 했어요. 이때 3조라는 거금을 쓴 게 뼈 아프죠. 이때 이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롯데 정밀화학이 되는데요. 롯데 정밀화학도 한때 주가가 좀 좋았었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럼 화학이랑 건설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그룹 전체의 재무 동향을 보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장 계열사는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지주거든요. 결국 롯데지주를 정점으로 두 개의 계열사가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부채 부담을 롯데지주가 다 떠맡아야 됩니다. 구조를 보면은 돈을 빌려주든 유상증자를 하든 지급 보증을 하든 롯데지주를 부하가 차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결국 롯데지주가 유상증자를 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됐는데 말했듯이 롯데지주는 유상증자를 하면은 경영권이 약해져요. 제가 헤지펀드라면은 이때 롯데지주 지분을 공격할 겁니다. 롯데건설이랑 롯데케미칼을 알겠는데 롯데쇼핑은 무슨 문제냐? 최근에 보면은 상태가 좋진 않아요. 부채가 1조 5천억이 늘었는데 시총이 1조 7천억이에요. 시가총액만큼 부채가 늘었습니다. 과거 주가가 47만원이었었는데 이제 주가가 6만원입니다. 백화점, 마트, 영화관, 롯데온 여러 사업을 하는데 알다시피 내수가 사양산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국내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단시간에 회복할 기미도 보여주질 않고 있죠. 야심차게 내놓았던 이커머스 롯데온은 누적 적자가 5,500억입니다. 유동자산은 5조 7천억이고 유동부채가 10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문제도 약간 나올 수 있는 거죠. 4조 5천억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채울 것이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는 흑자 기업이거든요. 부채만 잘 연장되고 나면은 당장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부채라는 것이 당장 갚으세요, 만기 안 됩니다, 이럴 때가 무서운 거지, 연장이 되면은 흑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를 지원해 줄 만한 다른 계열사나 지주회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약점일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총 부채가 39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황이 좋을 땐 갚을 수 있겠죠. 침체가 더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기업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유상증자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알짜 산업들이라던가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없고 팔려는 매물은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 시기가 내년에도 온다면은 이때는 매각 없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진짜 알짜 매물들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알짜 매물, 그래서 매물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롯데지주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1조 이상은 하기가 어려워요. 나머지 계열사들 도와줄 여력도 아닙니다. 만약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시총이 급락하고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경영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유상증자는 카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결국 롯데칠성 아니면 롯데 웰푸드 같은 이제 알짜들을 매각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노린다면은 그게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두 회사는 시총이 각 1조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실제로 매각하면은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롯데 웰푸드는 해외에서 재가 빙수가 펄펄 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순이익 증가세를 보면은 매년 2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롯데 초코파이만 해도 인도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이런 고성장 기업이 지금 PER 8배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롯데 웰푸드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분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땡큐야? 이게 왜 헐값에 나와?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롯데 웰푸드가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제가 업체한테 팔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땡겨온다,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건 아닌가. 이거보다 더 알짜 기업은요, 롯데칠성이에요. 롯데그룹에서 가장 알짜 기업인 게 필리핀 펩시 경영권까지 확보도 했고요. 제로탄산 인기가 펩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날이 성장성이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보다시피 매출도 성장하고요, 순이익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억 정도, 내년에는 1500억 이상, 내후년에는 1800억 이상,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 시가총액 1조인데 인수하면요 2년 뒤에 PER은 6배도 안 돼요. 여기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역 옆에 서초부지가 있는데 이 땅의 가치만 해도 2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2조에 사가지고 땅만 팔아도 본전을 채우고 사업은 공짜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라면은 가장 노리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누군가가 두 기업을 삼키려고 설계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었어요. 어쨌든 롯데칠성은 그만큼 저평가랑 성장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누구나 탐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전체로 보면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도 이런 건설 불황, 중국 불황, 내수 불황이 오면은 위기가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롯데는 알짜 부동산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기업은 아니다,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찌라시가 돌아서 걱정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매년 악의적인 찌라시로 공격을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룹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루머가 돌면은 멀쩡한 회사들 주가가 출렁이고 이러잖아요. 시장에 충격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궁금증으로 찾아봤는데 영상 다 찍고 나니까 새벽 4시네요. 아마 이거 편집하고 나면 해 뜰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찍어봤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자로 해서 구독자가 좀 100만 될 것 같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해서 잠이 안 오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